2024년 고3 6월 31번 빈칸 추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려운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적용할 수 있었더라면 풀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독해의 기술에 맞춰서 어려웠지만 답은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지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내신 시험에 재생산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보자.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한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였어요. 우선 우리가 빈칸이라고 하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제란 무엇인가?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중심 소재에 대한 화자의 중심된 생각이다. A를 제시하고 A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A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식으로 중심 생각. 제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선택지 구성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31번 빈칸 추론은 단어 하나지만 보통은 좀 이렇게 선지가 길죠. 그래서 그 선지 안에 중심 소재와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틀을 좀 가지고 생각하면 좋다. 자, 본격적으로 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When trying to establish, 잠깐 우리가 정립을 하려고 하는 거야.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디지털 preservation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해보자고 하면, 그럴 때 첫 번째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거다. 그 질문이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도대체 뭐를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질문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다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한 digital preservation이라는 개념. 디지털 preservation, 이게 무슨 뜻일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백업을 생각하면 사실은 좋았을 것 같아요. 정보 백업하는 거에 대한 그것을 희미하게라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쉬운데, 이게 이제 생각이 나지 않고 뭐지? 하고 가면 좀 어려울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프레저베이션에서는 뭐를 도대체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부연을 해요. 그것이 뭘 보존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clear, 명확하다. In the analog environment. 그러니까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뭘 보존할지가 분명하대. 왜냐하면 이 아날로그 환경이라는 건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그 정보가 is inextricably fixed,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거든요. 어디에? To the physical medium,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형체가 있는 매체. 여기서 책 정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치,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는 책 같은 형태에 담겨져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 관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In the digital environment. 그러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the medium, 그 매체가 is not part of the 빈칸. 빈칸의 부분은 아니다. 부정어에다가 좀 주목을 하고 읽어봅시다. 아날로그에서는 피지컬 미디엄에 들어있지만 디지털에서는 빈칸은 미디엄이 아니다.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좀 찾아봐야겠죠? 바로 다음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a bitstream 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참 공교롭게도 띄어쓰기를 말이죠. a bit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을 때 뭔가 조금이라는 게 떠올랐고, 그 다음에 stream 하니까 개울 이런 게 떠올랐는데 합쳤을 때 너무 말이 안 돼. 그랬을 때 우리가 낯설다 하더라도 관사 떼고 bitstream이라는 걸 얘기하는구나, 어떤 명사구를 얘기하는구나, 이 bitstream이라는 것이 looks the same, 똑같다, 보기에 똑같아, to a computer, 컴퓨터 상에서는 똑같이 보여. 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the media it is read from, 우리가 읽어드리는 어떤 미디어, 그 저장 장치. 여러분 여기서 미디어를 저장 장치 정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진짜 좋았어요. 읽어드리는 저장 장치랑은 상관없이 bitstream이라는 게 똑같이 보인다. 이 bitstream이라는 게 뭔지 이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디지털 정보를 이렇게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 그 저장되는 형태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진 데이터의 흐름, 이 스트림이잖아요. 흐름. 그래서 뭔가 01001, 0101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빗스트림이라는 거였고, 이것이 데이터라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답이 있기는 했거든요. 이 빗스트림이라는 게 정보인 거죠. 정보는 뭐랑은 상관이 없다, 저장 장치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좀 더 읽어봐야겠죠. 다음을 읽어봤더니 A physical carrier is necessary. 그래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장 장치라는 거 필요해. 필요하지만 but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이 원본 장치에서 읽어낼 수만 있다면 bit perfect copies, 그러니까 그 bitstream처럼 이 정보가 완벽하게 보존된 복사본이라는 게 can be made. 그쵸? 우리 계속 정보를 복사해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can be made cheaply and easily.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on other devices. 다른 저장 장치로 옮기는 거 쉽다. 그러면서 컴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조금 주목을 해봅시다. 분사 구문이 나왔어요. 부대 상황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어떤 문장을 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정보를 옮길 수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한번 끊고 원래 담고 있었던 그 저장 장치의 preservation, 걔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of diminishing importance, 그것의 중요도가 줄어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USB 한번 쓰고 걔를 어디다 컴퓨터 다른 데 옮겼어. 그러면 걔 자체를 보존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정보는 이미 옮겨갔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as the physical media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서 as에다가 삼각형 표시하고, 이 저장 장치라는 거, physical media, 이렇게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저장 장치인데, 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가 are quite delicate. 여기도 중요한 힌트가 나왔는데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medium, physical carrier, 뭐 physical media 이런 것들의 성질이 어떤가라고 하면 delicate하대. 근데 이게 지금 섬세하다라는 어떤 긍정적 뉘앙스로 볼 게 아니고 다른 뜻은 뭐가 있죠? 부서지기 쉬운, 약한, 여린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fragile 정도로 봐야 돼요. 이 우리가 쓰는 저장 장치의 속성이 약하다 보니까 뭐해 비교해 봤을 때 relative to most analog media, 아까 책 얘기했죠. 대부분의 이제 어떤 책 같은 아날로그 형태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USB는 약한 게 맞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 따라 as, 이거 주목을 하시고 여기까지 깔아주는 말이었어요. as라는 접속사가 전부 지금 컴마 있는 데까지 부사절. 그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저장 장치는 좀 약하니까 it is expected that,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 digital information, 이 디지털화된 정보라는 게 꼭 어떻게 해야 돼? need to be migrated. 여기다 별표 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동하다 이런 뜻이죠. 디지털 정보라는 거는 꼭 이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rom one physical carrier to another. 하나의 저장 장치로부터 다른 저장 장치로.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냐? As part of the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preservation process라는 게 이제 저장, 백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ongoing이라는 거는 지속되는, 계속되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 장치 USB에 담고 있을 때 그걸 컴퓨터로 옮겼다가 걔를 다시 옮겼다가 하는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백업의 과정에서 혹은 정보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꼭 넘겨야 한다, 이동시켜야 한다. 왜? 약하니까. 저장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였어? 저장 장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쐐기를 박는데 it is not the media itself. 그러니까 이 저장 장치 자체가 아니라 but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그 저장 장치 안에 담겨 있는 정보가 not A but B 구문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배웠어. A가 아니고 B다. 그럼 B에 뭐가 와요? 핵심 주제가 온다.
that needs to be preserved.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거는 USB 저장 장치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다. 아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나요? 제일 처음에 물어봤어.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뭐를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저장 장치가 아니라 정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이제 다시 보니까 In the digital environment, 디지털 환경에서는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USB, 그 저장 장치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저장해야 하는 정보의 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답을 선택지에서 보니까요. 정보와 가장 가까운 유의어를 고르면 되겠죠. 그 유의어는 3번 메시지.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뜯어서 해석을 하고 보면 이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다 꼼꼼하게 봤을 때는 어렵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문제를 푸는 그 시점에는 어려웠다. 그러면 내용은 자꾸 제가 지금 어려웠다고 하는데 왜냐? 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문제를 시간을 재면서 풀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싶어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답은 적당히 골라놓고 31번에 별표를 치고 다음에 다시 이제 다 풀고 나면 돌아와서 잘 생각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 풀고 69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볼 시간이 없었고 그냥 저의 틀림을 받아들였는데 그럼 저는 왜 틀린 답을 골랐을까?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그걸 잘 피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주제가 빈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주제라는 거는 중심 소재에 대한 중심 생각이다. 제가 이렇게 색깔로 열심히 표시를 해 두었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는 색깔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란색이랑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도 중심 소재예요. 미디엄, 미디어, 피지컬 캐리어 이런 거, 즉 저장 장치에 관한 얘기를 이 사람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뭐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까? 정보. 근데 이 정보를 그냥 인포메이션 이렇게 계속 반복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좀 끼어들었냐면 bitstream 같은 전문 용어가 좀 끼어들었죠. 근데 걔가 결국에는 정보였어요. 디지털 정보. 그래서 이 정보와 저장 장치에 관한 이 두 가지 소재에 관해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정보는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건 정보고 그 다음에 이 저장 장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거를 잘 찾아가는 걸 했으면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충 읽고 대충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정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장소를 스토리지라는 거를 빈칸에 골랐는데 나중에 다시 오답 체크를 하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죠. 그럼 제가 놓친 게 무엇이었는지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해 스킬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독해 스킬 중에서 이 지문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접목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다. 첫 번째가 질문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의 첫 문장에 질문이 등장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도대체 네가 보존하려고 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한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제에 대해서 주의 환기를 하기 위해 쓰는 질문을 우리는 수사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답을 여러분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했지만 자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글 안에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그 답을 잘 찾아가시면 되는 거였던 거.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오는가?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았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요. 빈칸 문장의 주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빈칸 문장 주변이라는 게 어디예요? 바로 빈칸 문장 바로 앞 혹은 바로 뒤. 특히 어려운 문제였을 때 있잖아요. 빈칸 문제가 특히 어려웠을 때 바로 빈칸 다음 문장이 같은 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빈칸이 있는 곳을 봤더니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medium is not 아니다. part of the 빈칸이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 문장을 보면
a bitstream. 이게 결국에는 저장되는 정보의 형태라고 했죠. 그게 looks the same. 어차피 정보는 똑같아. to a computer regardless of.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저장 장치랑은 상관없이. 미디엄은 아니야. 요런 얘기. 그러면 뭐야? 바로 정보에는 안 들어간다. 이 bitstream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는 뭐다? bitstream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이제 좀 힘들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과 이 압박감에 쫓겼을 때 지문을 다시 보기는 다시 봐야 돼요. 어디를 다시 봐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빈칸 주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놓친 단서가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빈칸 주변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재진술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간단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고 그거를 다른 말로 똑같이 한 거예요. 재진술. 그게 바로 빈칸 다음 문장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 다른 거 다 몰랐어도 이거 하나 알면 사실은 풀 수 있었다. 그게 뭐냐면 어법 표현이에요. 3번 세 번째로 어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독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었냐? 물론 뭐 문단 전체에 드러나고 있지만 특히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줬는데 무엇을 활용해서 줬냐면 not A but B라는 상관 접속사를 활용해서 답을 준 거죠. 여러분들이 접속사는 무언가를 연결해 주는 거다라고 공부해 왔고 이 상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A와 B 두 가지의 관계성에 관한 거라는 거를 쭉 공부해 왔죠. 그런데 이게 시험 보는 순간 보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not A but B라고 하면 but 뒤에 오는 얘가 진짜다.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다. 얘가 주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 It is not the media itself but the information. 정보다. 그래서 결국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 정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였다. 이런 독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었거나 질문이라든지 마지막 줄에 나온 이 마지막 한 문장을 되게 감이 살아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읽었다면 또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했어요. 저한테는 아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순간 뭔지 모르겠는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 반, 3년 정도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다 배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꺼냈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꺼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맥락에서 한번 독해 스킬을 이야기해 봤고,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이 내신에 등장했어. 내신에 등장해서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예상하고 혹은 내보겠어요? 저도 한 4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모든 빈칸 추론 지문은요 또 다른 빈칸 추론 지문으로 재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빈칸 추론 공부했던 게 또 다른 빈칸. 지금 아까 이 지문에서도 빈칸에 있는 문장과 가장 아래에 있는 문장이 같은 말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빈칸 추론으로 바꾼다면 마지막 문장에 있는 but 뒤에 information, 이 부분이 아까 원래의 빈칸인 메시지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이 뚫어졌을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 빈칸 추론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이라는 걸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내신을 공부할 때요, 그 어떤 글이든 일단 여러분들 사실 요약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요약문 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의고사 혹은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40번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리고 A와 B에 들어가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지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걸 고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어려웠는데 이 지문 정확하게 알면 A, B에 들어가는 거를 고를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도 괜찮고 주관식으로도 괜찮았다. 그 다음에 지문이 까다로웠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조금 어설플 수 있는 지문들이 어법성 판단으로 또 변형되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 지문은 가치 있는 어법성 판단에 그 선택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법성 판단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3점짜리로도 잘 나오고 있는 제목 추론.
까다롭기 때문에 제목으로 또 한 번 꼴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았는데요. 요약문 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시 한 2가지 정도 제시를 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 A와 B라고 표시한 부분에 객관식이라면 이런 부분들에다가 A, B를 뚫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핵심어 그걸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능에도 잘 나올 법한 조금 어려운 어휘, 그 다음에 주관식이 된다면 지금 제가 A라고 표시한 2 문장에서 A라고 표시한 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에 뚫을 것 같긴 하거든요. 주관식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고 그대로 적을 수 있게,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도 좀 수월하게. 그렇지만 주관식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어를 잘 요약해보고 그 중에 핵심어가 뭔지 파악해보고 하는 연습을 하면 주관식의 작문 문제, 주제 문제, 그리고 당연히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목 추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 가지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다양한 식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니까 주제 정확히 알면 또 그렇게 푸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목 추론은 항상 조금 트는 게 특징이잖아요. 살짝 팬시하게 눈을 끌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걸 염두하고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 지문이 어법성 판단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어디에 밑줄 그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 7개 정도를 꼽아 봤거든요. 첫 번째는 where에다가 표시를 해봤어요. 관계부사 where, 이 포인트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부사 where에 밑줄이 쳐졌을 때는 무엇을 봐야 한다? 앞에 예의 선행사 특징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가 뭐가 중요합니까? 완전한 형태의 절이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the information content 주어 is fixed, 수동태 문장이 나왔어요. 수동태 문장도 완전한 형태의 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살짝 매력적이에요. 수동태 문장도 완전하다. 그거 잘 보셔야 되고, 2번째로 inextricably라는 표현에다가 밑줄을 쳐봤는데 이게 밑에서 어휘를 줄 정도로 까다롭다고 생각한 포인트도 있지만 항상 부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죠. 그래서 부사와 형용사를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문장 성분에 꼭 필요한 게 보어 자리인데 그 자리에 형용사인지 그런 거 상관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 2번에 6월 29번 문제 어법성 판단에서도 수동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저도 수동태 한번 밑줄을 쳐봤습니다. It is read from 이라고 해서 read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됐을 때 불규칙으로 변하죠. 그러고 이게 수동태여야 하는 해석도 좀 여러분들 날카롭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밑줄을 그어봤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정말 단골 손님이죠. 컴마하고 ing 분사구문에다가 밑줄을 쳐봤는데요. 그러면 컴마하고 making, ing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요? making인가 made인가? 분사였을 때, 그렇죠? 그럼 분사였을 때 이게 made인가 making인가를 고민한다고 하면 이 문장 안에서는 make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가 분사화가 됐어. 오형식이라면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까지 목적어, 그 다음에 of diminishing importance, 목적격 보어. 오형식 구조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능동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석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구조를 알면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정확해요.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오형식 동사의 특징을 알고 이렇게 해서 메이킹이 맞다. 그 다음 5번째로는 이 지문에 that이라는 게 굉장히 잘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 대명사 대세 한번 밑줄을 쳐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 that 대신에 what이 쓰인다든지 뭐 that 대신에 대시 아닌 whether가 쓰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경우에는 대시 아닌 what이 올 수 있으니까 왜 what이 안 되는지, 왜 대시여야 하는지 이걸 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6번째로는 투부정사의 수동태를 한번 밑줄 그어봤어요.
이것도 공교롭게 29번 문제에도 need to 부정사라는 표현 나오는데, 여러분 need to 부정사, need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잘 오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이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 지문 안에서 미리 보는 지문이니까, 내신 준비하는 거니까 해석 좀 정확하게 하고, 자신 없다면 이런 형태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to 부정사 수동태 한번 밑줄 쳐봤고, 마지막 문장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봤어요. 주어 동사 수일치 대표적인 거죠. 이번에도 오늘이란다. 29번 문제 1번 선택지가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였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선택지인데, 바로 앞에 있는 주어 뒤에 동사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주어가 길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관계대명사를 끼고 그 앞에 있는 핵심 그 선행사와 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on the media라는 이렇게 복수명사가 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needs가 맞는가, needs가 맞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 셀 수 없는 명사인 information을 받아주는 동사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요 정도에다가 밑줄을 쳐보면서 내신을 대비해 볼 수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언급한다면, 마지막 문장에서 이때 강조 구문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 여기 대세다가 밑줄 치고 이걸 좀 바꾼다기보다는 확인. 이때 강조 구문 대 잘 쓰였나? 그게 맞는지 형태 확인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다. 이때 강조 구문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독해를 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6월 31번을 같이 풀어봤어요. 낱낱이 풀고 나니까 또 별거 아닌 게 되기는 하는데, 얘기할 게 많았던 지문이라는 점에서 저는 같이 공부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배운 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을 앞으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